아, 그랬어요? 아, 그런 거예요? 기대해 봐주세요. 아주동은 아닌데 아, 그런가요? 나빠지는데 무조건 아, 그렇구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통일선거구죠. 아, 그래요? 저는 궁금하게 대화가 안 돼. 제가 대화가 안 돼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NC DMZ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좋은 건축물과 또 좋은 건축물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려면 좋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도 똑같이 우리 저희 NC DMZ 포럼에서는 그런 좋은 투시도와 좋은 계획을 갖기 위해서 포럼과 또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쪽에서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된다면 제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건 경기 북부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 북부가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 지역으로서의 경기 북부 접견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또 이 경기 북부에 이르려면 아무래도 동북아의 미래는 분명히 우리가 주도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한 사단법인으로서 또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고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편하게 우리가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통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투시도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김명봉 원장님 모셔서 통일 선도 지역으로의 경기 북부 접견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엔돌핀이 좋습니다. 지난주는 6.25 72년 한국전쟁 기념일이 6월 25일 날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뼈아픈 전쟁의 흔적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 남북이 협력하여서 어떻게 이 민족의 앞날을 계획하느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신경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이 접경 지역입니다. 사실은 한반도의 가장 중앙지대, 잠재력이 높은 그러한 지대에 있으면서도 또 국토의 중앙지대인데 국토의 변방으로 변해서 지금 71년을 지나고 있고 개방에서부터 생각한다면은 76년 동안 국토의 중앙지대는 하나의 그 변방지대로 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통일 선도 지역으로서의 경기 북부 지역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구해 왔던 그 지역 중에서도 이 경기 북부 지역은 가장 관심이 높았고 또 미래에 한반도를 다시 한번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오늘 이제 이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경기 북부 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지역의 지정학적, 역사적 위상 밑에 거.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국가기획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기획상에 여기 어떠한 계획이 그동안에 세워져 있었는가, 그리고 통일 한반도 경기 북부의 그 역할과 과제, 나아가서 이 지역의 지역 발전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면 모색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한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또한 한반도의 그 남북한을 통틀은 한반도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의 분단의 상징인 평양점이 있고, 또 이제 거기에는 많은 그 비무장지대의 군사적인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평화하고 창출 지역으로서 이미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남북한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만 언젠가 이 지역이 먼저 평화하고 이 창출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반도 경제 발전 경영, 우리 수도권은 세계적인 그러한 첨단 산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과 함께 개성 그리고 해주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은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융성해 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지정학적 위상으로는 한반도 중앙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지난달에 이 한강 하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 한강 하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하면은 이제 김포에서 파주, 연천, 동두천, 양구, 양주 이렇게 이제 접경 지역이 머물고 있는데, 한반도 중앙 수도권의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한강 하구가 막혀서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만 언젠가는 이제 한강 하구가 이와 같이 세계적인 그런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의 중심지, 여기에 보면은 경의선이 통과하고 국도 1호, 그리고 이제 서부 쪽으로는 국도 48호가 또 통과하고, 또한 국도 3호와 경원선, 이와 같이 한반도의 중요한 이 교통망이 이 경기 북부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또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개성공단, 사실 개성공단 하나만 성공적으로 했어도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일어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개성공단은 1단계로 100만 평,
2단계 300만 평, 4단계 400만 평에서 800만 평의 그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이 신도시를까지 합하면 약 한 2천만 평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단계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공간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이 상징적인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 한반도의 제일 처음에 마산 수출 단지가 25만 평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수출을 했을 때가 마산 수출산업단지가 최근에 약 40억 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다 합해서 지금 얼마냐? 6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개성공단이 첨단 산업화되고 산업이 고도화된다면은 이 북한의 경제는 많은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대입니다. 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역사가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한강 하구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통해서 이 경기 북부와 한강 하구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사적 관심으로는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의 마지막 산물인 비무장지대와 이의 상징인 판문점이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파주에 바로. 그리고 서해와 한강을 이어주는 서울의 관문지대로 고대로부터 대외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려라는 그 이름도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아라비아에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 및 교류 요충지. 이 경기 북부를 통해서 대중국으로 갈 수 있고 또 대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세계사적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중국의 거대 경제권과 대응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지로 이 지역은 언젠가는 부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계획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은 국가의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참 저는 다행스럽게 2차 국토계획, 3차 국토계획, 4차 국토계획까지 이제 계획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1차 국토계획은 사실상 우리가 이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차 국토계획부터는 우리의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했다는 데 있어서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81년 1차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82년부터 91년 2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3차 국토종합계획을 92년부터 2001년, 그 다음에 4차, 5차는 20년 간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79년부터 이제 이 계획을 2차 국토계획을 준비를 해서 내놓을 때 2000년대 가면은 통일이 될 것이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가도 통일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2000년대 우리가 4차 국토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가면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았어요. 20년간.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더 긴장된 상태로서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통일을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반도는 세계 열강들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만치 우리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미래의
용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국토 종합계획 때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정부 및 문산축은 군사진흥이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인진강유역 관계시설 개발, 이 부분은 이제 수도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손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2차 국토계획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을 휴전선 인접적으로 특수지역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고, 주민의 생활 향상과 자연 보존을 위하여 경기기관 때 주택 개량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특히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이때까지는 통일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3차 국토 종합계획에 가면서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 지역의 개발과 관리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접경 지역의 개발 관리, 남북 교통망 확충 정비, 그다음에 남북한 공동 협력 사업의 추진 등 통일의 대비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3차 국토 종합개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차 국토 종합계획은 아예 21세기 통합국토 시연. 그러니까 이때 저희는 정말 의심을 안 했어요. 2020년 가면은 통일은 어떤 형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합이 이루어지든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때 20년 계획을 세우면서 21세기 통합국토를 실현해보자. 그래서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바로 이 접경지역 사업의 적극적 발굴, 그다음에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남북 교류협력 추진체. 이때 사실은 다 지금 이루어졌죠. 이제 이 개성공단도 그때 만들었고, 또 이제 금강산도,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 이 평양의 주변에다 또 기업을 시작을 했고, 이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20년 동안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다시 5차 국토계획에 가면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1년이 지금 됐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평화국토를 조성한다. 평화 번영을 온 세계에 이렇게 펼치는. 그 다음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이행. 이제는 단계적으로 해나갑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과 공동추진, 그리고 도로철도 성능 보건 및 현대화, 한반도 통합 항공망 구축, 이런 다양한 대륙을 향한 그러한 틀을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 3대 경제벨트가 여기에 나오는데, 접경적 경제벨트, 평화벨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 동해, 한 항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 통합 국토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대륙을 향해서, 해양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접경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1999년도에 접경지역 지원법을 마련했어요. 참 그때 이 접경지역 지원법을 만들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굉장히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벌써 그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접경지역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접경지역 지원법을 이제 NGO 단체에서는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을 한번 그분들이 가서 보면서 여기도 인간 사람들이 살고 귀중한 분들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접경지원 특별법을 마련해서 약 이제 18조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국가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법, 접경지역 특별법을 통해서 접경지역 지역 종합 계획의 수립을 해서 지금 그 수립에 따라서 이제 2030년까지 5개 전략, 165개 사업,
민자 포함해서 약 18조 8조. 이 18조 8조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게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이 일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 그러나 이제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원래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특별하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속해 있는 이 지역 사업을 그냥 모아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서 많이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접경 지역은 이와 같이 이제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이러한 미래의 발전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이제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 한반도 경기 북부 역할과 과제. 제 말 중에 조금 이제 이게 겹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동일 한반도가 통일 시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한반도 신성 이 성장 동력지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이 경원선을 타고 이제 이 경기 북부 지역을 다녔고 또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이 한반도에 가장 장벽이 있는 그런 지역, 이 지역이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생태계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생태 관련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첨단 산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 지대를 여기에 마련했을 때 생태계도 보호되면서 또 생산성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공업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영국의 엠포 코리다라든지 많은 이 발전된 그러한 지대가 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 접경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도 세계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산업 지대로 그리고 생태도 보호하면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한반도 중심 관문지대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한강 하구가 남북 간에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는 자유스럽게 오고 갈 때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관문의 그런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배가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파주까지거든요. 더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는 이제 대중심 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역사 문화의 중심 지대로서 한반도의 역사가 이곳에서 출발되었다는 차원에서 민족 역사 문화 중심 지대화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지대. 사실은 남북의 지금 분단은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이고 이제 아직도 냉전 시대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참 이제 세계적인 대치 지대가 바로 이 한반도예요. 이러한 지대가 평화와 화합의 지대로서 나아갈 때 특히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세계 평화의 상징 지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대륙과 해양 연결 지대로서 이 지역은 해양과 그리고 육지와 대륙과의 연결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경기 북부가 담당할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통일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국토의 중심성을 회복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통일 한반도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은 북대로 지금 개발을 하고 남은 남쪽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한반도의 중앙지대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토의 변방지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 국토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일한반도 중앙지대로서의 역할이 회복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생태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 이 부분은 세계가 생태의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오면 어디를 가고 싶느냐 하면은 비무장지대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비무장지대 자체는 많이 생태가 훼손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접경지역, 우리가 동선 북방지역과 그의 지역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생태계가 아직도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우리는 국토가 좋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건 다 활용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이 접경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방대한 토지자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참 보존이 됐는데 참 이 토지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가 앞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접경 지역을 가면은 그 경제의 중심은 군부와의 관계에서 군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만일에 안 보낸다 하면은 지역 경제에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군부대의 의존적인 경제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주 같은 데는 서서히 지금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아직도 지금 멀었어요. 그다음에 사회간접자원의 획기적 합충. 우리는 세계에서도 어느 지역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이 교통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접경 지역만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고속도로 있고 그다음에 국도 있고 지방도로 있는데 국도 자체가 뭐 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항상 강조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러한 계획을 해놨을 때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혼란 없이 남북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93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는 베이징에서 딱 저기 고속도로가 하나 딱 있었어요. 50km. 그랬는데 지금 보면 거미줄같이 그와 같이 그러나 이제 사실상 가서 달려보면 차가 안 다녀요.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망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러한 그 수요가 없지만 수요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교통량도 연계하고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으로서는 한반도 통일 한반도 국토 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은 이 접경 지역은 인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많이 국가적으로 주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통일 한반도 중심적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과감하니 그래서 변방 지역에서 언젠가는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시대에 대한 한반도 국토 기반을 조성하는 것.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확충을 통한
남북 및 동서간 강화. 또한 국토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보존과 이용의 조합. 이 지역은 가장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잘 안 썼어요. 이 비무장지대 개발 이런 말이 많이 신문에는 나오고 또 적경지역 개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기는 어떻게든지 보존하면서 잘 갖고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참 많은 불편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국토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가치를 많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보유자의 합리적인 이용, 그리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 지역 문화라든지 역사 자원의 보존과 가치. 또 정주 생활환경의 개선과 산업의 특화. 여기에 사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산업이 특화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도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주 환경 개선과 산업의 특화. 세계 평화 협력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것. 여기는 이제 국제평화기구를 유치를 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세계적인 그 평화의 하나의 창출 지역으로 중심적으로 이제 미래 발전을 합시다.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 구조를 육성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참 첨단 산업 육성을 담은 한반도 신산업 발전 지대로 육성을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지금 수도권에 발전하고 있는 서해안 수도권에 발전하고 있는 이런 첨단 산업 벨트가 경기 북부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북한의 서해 지역으로 해서 평양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그러한 신산업 지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대가 이제 동서간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 먼저 신산업 지대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새로운 발전 전략은 앞전에서도 이제 조직 언급이 됐습니다만 통일 시대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 지대로 이 지역은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세계는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번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나라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우리는 국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지역에 적용시킴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또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지대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첨단 녹색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것.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였지만 중소기업의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 어떠한 국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크게 했어요. 71년도에 이제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은 보니까 굉장히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73년대 오일 쇼크 때 대만은 잘 견뎠어요. 우리는 많이 또 힘들었죠. 이와 같이 이제 중소기업이 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 지역에 또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제 전시 등 고부가치 복합 기능은 마이스 산업 육성. 이미 이제 고향 같은 데는 뭐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산업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적경지대를
이런 마이스 산업들로 인해서 여기 와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향도 적경지역입니다. DMZ를 중심으로 국제 평화 회의 및 환경 관련 대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제 세계 그러한 회의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기능의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미 이제 그 사이트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통일 경제 통일경제특별 조성으로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북한의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살기 좋은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개성공단에 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죠. 저도 이제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북한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눈빛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만치 어떻게든지 우리는 저들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고 만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참 자유스러운 모습, 발전된 모습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 경제 특구를 이곳이 가장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상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이제 좋은 이제 참 우리의 인천 국제공항 가장 우수한 국제공항 10번 이상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그런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정보적인 정보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통일경제특구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경제특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중국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심천의 경제특구를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베이징과 가장 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곳에다 그들은 열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어촌 약 한 3만이 있는 어촌이었어요. 지금은 그 심천이 약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홍콩이라는 곳에서 직접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고 이제 또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심천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지금 이제 북부 지역까지 전부 다 개방을 하고 경제 특구를 이제 중국은 조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경제 대국으로 G2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여기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무장지대 남측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남북한 군사대치 완충지대 학교 역도가 있다. 사실 개성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맞닿아 있던 그 북한의 군대가 약 2개 사단 그리고 몇 개 또 연대가 그러면 2만 명 이상의 군부대가 몇 킬로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 김정일이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일이니까 거기야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단이 생김으로써 버퍼준 역할이 훨씬 더 우리가 비무장지대 4km를 만들어 이제 남북한 2km, 4km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남북한 군대가 이제 이 충돌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이미 몇 킬로를 더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그만치 큰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쪽 산업단지는 남북한 군사 대치 완충부대 효과를 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외국의 군대가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 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좋지만 외국의 기업이 여기 많이 와 있을 때는 함부로 북한은 여기에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와 있고 혹은 뭐 유럽의 기업이 와 있고 중국의 기업이 와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평화기구 유치로 평화여건 조성.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판문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다 유엔 평화연구소라든지 유엔 평화대학이라든지 유엔 평화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국제평화기구를 여기에 유치했을 때 이 지역은 평화부 공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엔 산하기나 환경기구 유치. 사실은 이 환경기구 유엔 산하에 있는 환경기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기구들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여건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 한반도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믿을 만한 지역이다. 이런 게 서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치하고 특히 이 통일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여기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DMZ는 한반도 대표적 관광 브랜드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오면 어디를 먼저 가보고 싶느냐? DMZ를 가보고 싶다. 거기에 핵심은 경기 북부 작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강하고 연계 생태관광 벨트. 그래서 DMZ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 세계 공동, 특히 한국전 참전 국가들의 문화역사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평화를 유대화시키는 것. 사실 이 16개국 그리고 이제 이 의료 5개국 그리고 물자까지 한다면 그리고 한 63개국 아까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신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전쟁은 세계 전쟁이었어요. 공산주도 한 20개국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일 국가의 어떤 민족적인 전쟁으로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역사상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3차 대전은 통과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국가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고 또 그들의 문화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관광 단지를 조성할 때 16개국의 각 국가의 문화적인 것을 여기다 이제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제공을 하고 기술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여기는 아마 세계의 중심지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민족의 그 슬픔, 이 고통스러운 것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및 지오파크. 근데 지오파크 공원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것과 뛰어난 어떤 그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지방 정부로부터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경기북부 지역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특히 이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남북한 접경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 평화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이 지역은 이제 한반도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반도 물류의 중심지대입니다. 이 지대로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막혔어요. 제가 이제 80년도 초에 이제 국토종합 2차 국토종합 계획을 79년도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볼 때 비무장지대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언제 70년도 후반이니까 언제 이 비무장지대가 잠든일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 이제 20년 이후에는 그게 뚫렸어요. 어쨌든 뚫고 나면은 언젠가 다시 화합할 때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이 독일에 갔을 때 통일 때문에 이제 독일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가장 마음속에 부러웠고 또 마음 아팠던 것은 부러운 것은 정말 이 동서독의 교통망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 유럽의 남쪽에서부터 물류가 그것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냥 뒤를 이어서 언젠가 우리도 여기에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뚫려서 우리의 물류가 그렇게 흐를 날이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기는 김포,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를 구축해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연결 물류이동 여건을 조성을 우선하고 남북 단절 철도도로 지금 이제 경원선이 연결이 안 됐는데 사실 경원선은 이 황해권과 동해권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 경원선을 통해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그 철도로서의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것을 복구해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물류가 저 일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강하류 국제적 물류 이동 수로 개발. 한강하류는 정말 우리 한반도의 젖줄이죠. 가장 중요한 지역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한강하류가 그러한 역할을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계획을 해나갈 것입니다. 수도권 관문 국제교육지대로 이제 한강하구를 이제 발전시키고 과거의 그 항만을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임진강 쪽에서 흐르고 이래서 이제 모래가 차 있기 때문에 중서를 하면은 상당히 큰 배가 이 파주 있는 이쪽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관문인 한강하구 지역의 남북한 평화적 활용으로 경기북부 적정지역 국제적 기능을 강화한다. 북조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한강하구 공유 수용 및 그 주변 지역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한강하구는 이제 경기북부 적정지역에서 참 그 중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 정책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한반도 국토적 인재 회복과 국토자원 가치 제고 차원의 경기북부 적정지역 발전 방안을 국가는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 한강하구에서 임진강에는 그러한 수변 생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종합적인 수변 생태 공원을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참 이 지역이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또 세계인이 이 일을 위해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동북아 경제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통일 경제 특구를 마련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세계적인 첨단 산업 기술 개발 연구소가 이 지역에 유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통일시대 경북 지역의 다양한 토지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 방안은 세계적 마련. 토지는 한번 이렇게 국토는 한번 건드리면은 나중에 다시 해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잘못 내면은 정말로 국토에 큰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렇게 남아 있는 토지를 미래의 국토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또 남북한 통일 이후에 국토의 중심 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자원의 이용 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가올 통일 시대 남북 적정적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끼리의 어떤 협력 기구가 설치되어서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지대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인데 5분 전에 제가 마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설명드린 점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질문해 주시고 이따가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앨런 K라는 컴퓨터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개발업을 하시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철학들을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전하고 또 건물을 세워가고 또 그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주변이 그 생각대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동북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섬세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북아의 미래와 또 한중 문화에 지향하는 그 역할에 대한 것을 저희 듣기 바랍니다. 김동신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중문의 진흥원 이사장 김동신입니다. 우리 박생 지사장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엄청 떨어버리겠네요. 앞서 김영봉 원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영봉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복부 인사라고 알고 계셔야 해서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이런 훌륭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사업의 미래를 같이 이제 조금 계획을 하게 될 수 있는 이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동북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동북아 미래와 한중문해진흥원 역할이라는 주제를 저보고 발표를 하라고 해서요. 제가 그 숙제를 받았는데 오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뵙고 인사말 정도 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한중문해진흥원 여태까지 그러면 역할을 잘 하고 있었던 것일까? 라는 이제 의문점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간에 해왔던 발자취를 조금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이게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역할이 뭔지를 잠깐이나마 또 곱씹으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서 이제 홈페이지도 쭉 봤어요. 저희 한중문해진흥원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교부 인가받은 지가 올해로 17년이나 됐더라고요. 17년. 17년이 됐고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는 또 7년이라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도대체 뭐를 했을까, 뭐를 했었나라고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우리 한중문해진흥원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쭉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 역시 뭐 별 생각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긴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접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중문예진흥원은 동북아 관련돼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중국 그 접경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또 여기 박세훈 지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큰 감흥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그 한국에서 동북아를 같이 고민을 해주고 같이 참여해주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 바라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활동을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했었던 기업들이 있고 동북아 쪽의 인사들하고 교류를 조금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이라면 좀 수박에 비유한다면 정말 겉모양 있고 사실은 이제 수박은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수박을 채워나가는 역할이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민간에서 오히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라는 것은 뭐 이렇든 저렇든 이거에 따라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반도라는 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한중문예진흥원 역할 중에서 멋진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홈페이지에 딱 박혀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도시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게 제 홈페이지에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7년 전에 해놨는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 한중문예진흥원의 어떤 역할은 도시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에 틀에 막히지 않은 그런 사단법인의 역할과 활동이다 라는 것이 딱 있길래 그때 옛날에 7년 전에 이 한중문예진흥원을 설립하고 우리가 했었던 어떤 역할이 7년 이후에 이렇게 지나서 곱씹어봐도 그런 취지였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방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뭐 너무 여기 동북아나 통일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창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제가 한중문예진흥원을 왜 맡게 되고 통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저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한 16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기업인으로서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항상 그렇게 큰 그림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개발 사업 하기 전에 지자체 일을 좀 했어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북한 땅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도 종종은 아니지만 몇 번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개발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가슴 뛰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있었는데 7년 전에 저보고 한중문예진흥원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한중문예진흥원인데 통일 떠올라서 통일. 그러면 나 통일되면 정말 진정성 있는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봉사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중문예진흥원에 그냥 맞잖아 부족한 사람이지만 맡아서 봉사하면 나한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한 게 벌써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능력으로 이렇게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분들 지금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 때 참 처음에서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내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바로 쓰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또
위안을 또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한 5분만 좀 인사말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개인적인 말로 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 한중문예진흥원에 또 훌륭하신 또 고모님들도 계시고 오늘 또 와 계시거든요. 조남원 고모님, 강계롱 고모님 또 와 계시고 한데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든지 억지로 되는 거는 없다.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내와서 봤을 때 지금 시대의 움직임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어원 통일을 얘기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통일에 대한 기운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무슨 정확한 플랜 모두 좋지만 좋은 기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단법인이지만 저희는 이제 소소하게 움직이는 이런 기운들이 언젠가는 모아져서 정말 통일이 될 때 저희도 하나의 미련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의미에서 한중문예진흥원의 어떤 역할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곱씹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계 정세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은 이제 4차 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세계 경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한 친미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고 반미 정책을 우리가 하더라도 트럼프가 우리한테 계속 러브스토를 보낸다는 것은 한반도가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은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국익을 얻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토끼와 거북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토끼가 가는데 거북이가 느리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북이처럼 결국에는 목표를 하지만 4차 혁명 시대니까 킥보드를 타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토끼와 거북이처럼 우리가 경술정에 가서 뭔가 이권에서 얻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통일이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너무 큰 과제이기도 하고 실생활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고 동북아를 해더라도 서울 또 가면 본업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부동산 개발업체 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는 심장이 뛴다, 가슴 뛴다 라는 거에 나는 롱런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앞에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하나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보다 해서 부족하지만 난 롱런할 수 있다. 그냥 처음에 어떤 시기가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 희한한 경우인데 중국에 가서도 연변에 갔을 때도 그걸 느꼈거든요. 울컥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개발 사업을 하지만 땅을 보면은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을 보고 이 부동산 플랜을 보니까 또 여기 앉아있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제 또 말씀드릴 건 없고 한중문예진흥원에 대해서 역할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는 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진정성 있게는 했다. 라는 것이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 다음에 판단은 주변에서 해주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중국에 우리가 접경 지역에서 교류했던 중국인들이 그걸 더 알아준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서 좀 위안을 많이 얻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단체, 한중의 유명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어떤 교감이 최고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한중면의 진흥원이 그간에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잘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 때가 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외교 민간 단체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저희 한중문의 진흥원이 또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문의 진흥원이 계속 동북아나 통일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목적에 대해서 그나마 한 발짝 거북이 걸음으로 같이 할 것이고, 때가 되면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큰 것보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의리를 지키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발표하지만 짧은 인사말 비슷하게 하고 이만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반도를 계획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평양대 학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연락에서는 이 강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또 우리 김동시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개발업에 대한 이렇게 큰 정말 잘 쓰시는 말이 있어요. 가슴에 가까운 직접 실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이런 감을 듣기 쉽지 않거든요.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실제로 가슴 뛰는 그 진정성이 들었다면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7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갑자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의 때는 80세 정도 됐고요. 2대가 50세예요. 그리고 또 이제 3세대가 지금 대학생, 지금 저 연구원에 있는 지금 있는데 지금 2세대인 청년 회장 모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편하게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여기 오시죠.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좀 말씀드리기도 좀 아까 이사장님 머리가 하시다고 했잖아요. 저 까매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강연 들으면서 참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674년도에 마을이 생기면서 그때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세대적 갈등을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또한 통일천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또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원장님 말씀하신 이 브리핑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짚어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을에서 느꼈던 부분들 실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런 환경들이 이미 국토개발 계획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런 큰 틀에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동신 이사장님처럼
이 민간에서 같이 관에서 움직여지는 계획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가고 지금 저같이 맨 밑바닥에 있는 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고민이 잠깐 들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문학적인 콘텐츠가 충분히 그 국토개발 계획이라든지 우리 김동신 이사님 가장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국토개발 계획이나 건물이 될 수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를 마을에서 충분히 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촌이라는 마을과 그다음에 접경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거 현재 비례가 계속 그 답부 상태를 가고 있어요. 물론 개성공단이나 그뭐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 민간에서도 그런데 다만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은 하드웨어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을이 되든 지역이 되든 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가장 뜻깊은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박사를 2개 했어요. 도시하고 건축. 책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 청년회장님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분하고 만난 지 한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일을 하니까 낮에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밤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제가 읽었던 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농사꾼이라는 게. 참 새로운 시대에 제가 준비할 때는 땅을 그 직업으로 갖고 있는 하늘을 보고 또 생산하는 사람 참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한 진전성을 가지고 마을을 해서 마을 2세대인데 심각하잖아요. 마을 1세대를 지금 80세대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줄어가잖아요. 겉에는 처음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정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커다란 공부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서 지금은 그 안에 형체는 있는데 통일촌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반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세대가 50세 됐고 50세고 3세대는 아까 안내했던 우리 젊은 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통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김용신 사장님의 그 뜨거운 마음, 또 여러 분들의 그 적극적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오래 좀 살게 됐는데요. 처음에 볼 때 막막한데 저는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도 되지만 건축하는 사람이라 생각한 걸 꼭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또 김용신 사장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이분은 맞다 그러면 확 진행을 하셔서 신념이 대단합니다. 통일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떠나 있는 3세대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또 거기 가면 통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조금 얘기하셨거든요. 글로벌한 시대. 아까 제가 이 카톡에 이 유튜브에서 저한테 오신 분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다. 외국의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서 연구소, 학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기업이 시작하면 좋겠다. 농업, 그 다음에 학문, IT,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발표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다음에 통일촌 안에서 마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담회식 이렇게 수시로 보시고 마을 주민들 생각하는 거 얘기하고 또 우리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노래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재미있게 그런 식으로 할 기회를 곧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희 그러면 박은미 교수님한테 지금 한국문에 지금 조영사를 미국 30초 안녕하세요. 준비됐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기론 회장님 초청으로 저희 같이 참석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중문화협회, 한중경제협회 부천세장님 계실 때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나눠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생각보다 우리 교부영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들었는데 오늘 우리 지금 6.25 진실 알리기 본부는 NGO 단체로 한경진 목사가 다닐 때 계실 때 영락교에서 출발했는데 육해공군의 250명 되시는 장성들이 모여서 유교가 잊혀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 각 큰 교회 목사님들이 500만 원 천만원을 출연해서 무엇을 알릴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 만화책이 역사적인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NGO 단체로 17년 전에 출발을 해서 7년 전에 국방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어진 그 국문판이 영문판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나름대로 이쪽에 대면에 포럼이라 하시길래 우리 만들어진 이 유교라는 진실하기 책자가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오늘 120호 갖고 왔는데 가져가셔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그 뒤에 보시면 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디에고 제시라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좋은 스토리 속에 들여다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정말 훌륭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라는 전쟁은 66개국이 아니고요. 남북한에 합쳤을 때 77개국이 참전해서 1945년도 9월 20일 날 유엔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전쟁 중에 가장 많은 다국적 기업 참전한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스토리로만 잘 연결한다면 오히려 디모데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충분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러 막 스토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있는 스토리를 잘 들여다본다면은 세계 77개국이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중심에 아마 이런 디메이지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걸 저는 느끼고 돌아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칠 때 됐는데요. 오늘 일정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건 바로 통일대회로 지나서 통일청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청에서 자매결혼식을 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다시 통일대회로 나오시면 임진각이 있습니다. 임진각 있고 평화누리공원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배로 다닐 수도 없고 강이 이렇게 냈다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그게 우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님. 왜냐하면 평화누리공원이 있고 거기 강이 있어요. 그럼 그 곤도라로 타고 넘어가서 거기만 잠깐만 보고 다시 넘어와야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태양의 후에 그 촬영지가 있어요. 미팔군 공병대가 했던 것. 그걸 뉴스 호스텔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가 통일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임진각에서 곤도라나 아니면 통일대를 넘어가면 통일천까지 투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사단장님하고 통일청 이장님이 구도로만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대학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또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아마 그것도 좀 같이 참여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되면
월화선녀까지 연결되겠죠. 재산 땅. 그러면 이제 그 관광 투어를 전체를 이렇게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건 제가 중국에서 했던 실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두만강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북한에서 그걸 열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좀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두만강도 있고 훈춘, 라진, 핫산 이런 데 이렇게 여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열기 전에는 관광이 사업을 맞아야 되고 또 여러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안전, 정치나 여러 가지 안전이 있어야 되고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건전하게 문화와 또 경제와 그런 것들 일으켜진다면 실제로 안전하게 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번 리서치처럼 한번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 앞으로 통일대에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하면 통일청에 가서 또 하루 자고 에어비앤비로 밤에 또 별도 좀 보고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마을 공동체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려고 또 우리 이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 발 한 발 나갈 때 통일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서만 지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개성문화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통일에서 숙박해서 갈 수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 점점 더 통일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통일청에서 이런 포럼도 좀 진행하도록 할 때 꼭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그때는 편안하게 마을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다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념 촬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곧 그 차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에 그 어떤 분이 타신다고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거를 타셔야 됩니다. 뭐 안 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좀 복잡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꼭 적힌 대로 타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 먼저는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강사분들하고 청년회장 나와서 세 분이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